안녕하세요. 이용호 기사입니다. 자, 21강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입니다. 우선 일반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주식회사 A의 단기에 퇴충과 연금에 대한 세무조정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 기준은 보험 수리적 손익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별거 없죠. 자, 회사는 DB형 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단기에 퇴충과 연금에 대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정기 2월이 여기 이제 20억이 있고요. 단기에 이제 퇴직자한테 4억 지급했고 연금했어요. 요거 연결되는 거죠. 요거랑. 그다음 회사 또는 1억 4천 지급했죠. 밑에 내용에는 기말에 이제 퇴직은 했지만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분은 반드시 운용자산 상계해야 됩니다. 요거 여기 미적금 잡으시면 안 돼요. 회사 또는 이제 미적금 잡은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밑에 분기에 나옵니다. 차변에 적지 마세요. 퇴충하고 전체 금액이 5억 4천을 빼고 대변에 연금에서 4억 지급하고 회사 또는 보통 예금으로서 1억 4천 지급한 거죠. 이 중에 이제 미지급금도 있는 거죠. 일부 금액은. 요거 4억 지급한 내용은 이제 넣었다 뺐다 조정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미 드린 것처럼 얘는 연금에 지급한 금액 입금 산입해서 전기 연금에 대한 정리 4억을 6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송금 산입해서 전기 퇴충에 대한 정리 4억 금액을 마이너스로 정리해야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전기의 퇴충 잔액은 전기말 추계 이 안에 부인에게 18억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억 중에서 이거 4억을 정리한 거죠. 되셨죠? 지급에 대한 정리는 끝났습니다. 자, 또 저 필기한 내용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단기의 퇴충 설정액가 이름 한도 당연히 0이니까 이름을 전액 송금 불산입하겠죠.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4억을 갖다가 넣었다 뺐다 정리하고요. 이걸 손금 불산입하고 연금에 대한 정리 4억을 갖다 유보 처분하고 송금 산입 퇴충에 대한 정리 4억을 마이너스로 정리하는 겁니다. 요거 불산입하고요. 자, 그다음에 연금에 대해 보시면 불이백이 9억 6천5백에다 지급 수수료 300이 나가죠. 그러면 9억 6천550에다가 3,750을 더하고 300을 빼면 10억이 나오네요. 요 금액은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는 겁니다. 조정 끝났죠? 세무조정 끝난 겁니다. 조정계산서는 이렇게 T계정 거래해서 조정하고 작성만 하시면 되니까 하나도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은 이제 퇴직금, 전환금이면 전환금 나온 대로 적으면 되는 거고요. 자, 회계처리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퇴충해서 4억, 요걸 넣었다 뺐다 세무조정했죠. 4억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회사 따금 지급분 1억 4천에다가 일부 미지급금도 그래도 처리합니다. 운용수익 잡고 수수료 나와 있고요. 추계액이 이제 요거는 퇴충 조정계산서 작성을 위한 내니까 일시퇴직 기준과 보험 수리 기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올려죠. 총급여 내용 자료죠. 유보잔액이 보시면 여기 퇴충은 정기 부인에 있고 신고 조정이 나와요. 우선은 이제 이 금액에 대해서 4억씩 정리했죠. 4억씩 정리하고요. 그 위에 이제 퇴충 부인에 10억 4천이 부인됐었잖아요. 요는 이제 얘는 10억을 신고 조정했고요. 답은 다 끝났어요. 유보잔액이 얼마냐면 24억 4천이 될 거고 얘는 유보잔액이 기말잔액이 18억이 될 거고 딱 답은 정해져 있어요. 간단히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연금 불이백 요 9억 6천5백오십에다가 위에 연금에 따른 수익
750을 더하고 수수료 300을 뺀 거예요. 여기 이제 10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얘가 이 10억이 얘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설정액 근처를 갖다 14억을 부인한 겁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제가 이런 화면상에 이게 한꺼번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는 시간 드리겠어요. 제가 조금 약간 스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됐죠? 자, 한도 구하는 양식은요. 조정계산서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뒤에 다 나오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병세였습니다. 알다시피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자, 하단에 17번의 총급여는 여기 이제 이건 어차피 한도가 0이긴 하지만 구하는 겁니다. 전체 급여에다가 퇴직급여 지급 대상 아닌 자, 여기는 이제 단기에 신규 입사자, 단기에 중도 퇴사자요. 이런 분들 급여가 이제 빼는 거죠. 1년 미만짜리요. 중도 퇴사는 뭐 중과정산 퇴사자 다 포함하는 개념이겠죠. 그 17에서 18번 뺀 거 19번이 자동 계산됩니다. 17에서 18번 빼서해서 요게 1번 올라가요. 이게 나와 있죠. 여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이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지금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여기 일시 퇴직 기준의 추격이죠. 얘가 이제 보장법상의 보험 수립 기준 둘 중에 맥스인데, 자, 여러분들 지금 일반 기업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21번의 보장법상의 추격을 구하려면 연금사업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 수수료를 주고 의뢰해서 숫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거 21번 금액을 일반 기준한 회사는 안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안 적으면 결국 뭐 22번 금액이 20번 금액 내려오겠죠. 그래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세는 제가 없으니까. 이 22번 금액이 10번에 가서 한도는 0이 되니까 어차피 결론은 뭐 0이 되는 거예요. 21번은 적거나 안 적거나 10번의 금액은 역시 답은 0이 되는 겁니다. 잘 지우시고 조금 위로 올라갈까요? 자, 그래서 19번 금액이 1번 와서 5%가 한도가 첫 번째 한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 금액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도에다가 작할게요. 4번은 장부상 충당 정기말 잔액이 됩니다. 5번은 이제 DC형 연금 설정자가 기계상전에 있으면 이건 대부분 없어요. 이것도 없고요. 환입액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그 IFRS 국제기준한 회사는 보험 수익적 이익을 잡으냐 차변의 확정급여 채무, 여러분들 일반기준한 회사는 조금 헷갈릴 건데 이건 일반기준의 퇴충인데 국제기준 확정급여 채무를 잡아요. 근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제 5억이라고 잡을게요. 그럼 대변에 이제 보험 수리적 이익을 갖다가 이렇게 5억을 잡으면요. 이 금액 여기다 환입액 적습니다. 물론 조정은 얘는 입금산입 기타 처분하고 동시에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퇴충 환입금을 적습니다. 이거 국제 기준에 보험 수리적 이익이 발생할 때만 작성하는 겁니다. 일반 기준 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동시에 설명드리기 위한 거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만 적지 일반 기준은 환입액 없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나가겠습니다. 나가고요. 자, 기초충당금 부인액은 정기말 부인액을 적습니다. 퇴충해서 부인액을 적고 그 다음 기중퇴직금 지급액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근데 적을 때 중요한 것은 5억 4천 전체 중에서 연금에서 지급한 4억을 뺀 나머지 잔액을 적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다 뭐 이런 잘못, 이 실수가 제일 많은 법 이 부분이에요. 기중퇴직금 지급액 예를 갖다가 만약에 5억 4천을 다 적어버리면 실무자 다 적어버리면
이 9번 잔액에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순수 지급액을 적는 거죠. 회사의 내부 자금 지급액을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다시 지우고요. 이 내부 자금 지급액을 여기 적어서 자, 요 내부 자금 지급을 회사 자금 지급을 적는데 자, 차변에 다시요. 퇴충 아까 설명한 5억 4천에다가 대비 연금에서 4억 나오고 회사 돈 보통 예금 1억 4천 나오고 요걸 적는데 이 적은 결과 쿠본이 일반적인 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쿠본은 원래 빈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로 안에 마이너스 갈로 밖인데 이게 정상적인 우리 여기처럼 사례는 여기다 밖에다 적고 갈로 안에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근데 이게 쿠본이 자 여러분들 8번 금액의 회사 지급액을 내부 자금 지급을 적은데도 불구하고 쿠본이 여기다 마이너스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뭐 800만 원 생겼다고 치죠. 이거 강의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요 금액은 갈로밖에는 안 적고 갈로 안에 마이너스 적고 얘를 어떻게 하죠? 손금에 산입해요. 정기 퇴충에 대한 정리라는 이야기죠. 마이너스고 다시요. 다시 강조합니다. 8번은 순수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적고요. 9번이 정상적인 플러스는 아무런 조정 없는데 9번이 마이너스 나오면 9번 마이너스 금액 송금산입하고 갈로 밖에는 뭐죠?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됐죠? 자, 그래 10번은 추계획 설정이 제로되고 퇴직금지는 있으면 적고 그 다음에 12번은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게 계산한 구조예요. 그래서 9번에서 11번을 뺀 금액을 제로 맥스 적습니다. 한도가 마이너스 안 생기기 위해서 누적 한도 계산하면 여기 제로가 돼요. 자동적으로. 10번에서 9번을 빼고요. 11번, 10번을 더하면 금액이 자동 제로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간혹 가다가요. 한도가 이거 생기는 경우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서 한도가 플러스가 나오는 버그가 생기는데 거기 제로인데 대부분 제로예요. 플러스 나온 경우는 전환금 금액 나온 경우는 한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으면 돼요. 그래서 회사 계상이 아마 이 강의 듣는 분들 대부분 다가 99%가 한도가 빵일 거예요. 한도초가 전액을 송금을 산입하고 유보 처분합니다. 되셨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양식에서 제일 조심할 것이 뭐냐면 요거 이제 기존 퇴직금 지급액은 회사 자금 지급을 기반한다. 9번의 잔액이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송금 살입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한도초가 부인하고요. 일단 끝났네요. 자, 그럼 밑에 페이지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연금으로 갈게요. 자, 연금도 조정계산서는 보통 밑에서부터 작성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 조금 여러분들 위에가 잘 안 보이지만 갈게요. 자, 기말 연금의 예치금 계산이 여기 큰 나에 나와 있어요. 요거. 그다음에 가가 송금 대상이 한도 구하는 양식이고요. 19번이 기초 예치금 잔액 적고 기중 수령액 요거 똑같은 금액 얘를 갖다가 16번과 20번이 아까 강의 들은 것처럼 여기 단기에 연금의 지급액이니까 얘를 어떻게 하죠? 손금액 불산입하고 송금 산입하는 자동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연금에 대한 정리 4억 원을 갖다 유보 처분하고 송금 산입 전기 퇴충에 대한 정리 4억 원 마이너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 아까 위에서 제가 설명했죠. 차변에 퇴충 5억 4천 나가는데 대변에 연금에서 4억 나가고 회사 돈 보통 예금 1억 4천 나간다. 요거 정리가 이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단기의 납입액은요. 앞에 설명드린 9억 6천 50에다가 운용수익 더하고 수수료 뺀 10억을 적습니다. 여기 한도가 되죠. 그래서 19번에서 20번 빼고 21번 더한 것이 18억. 요게 예치금 기말 잔액. 얘가 13번으로 갑니다. 자, 14번은 전기의 신고 조정에 따른 송금 산입이 거의 대부분 다가 14번은 거의 대부분 다가 19번과 일치하는데요.
혹시 이제 14번 금액이 19번보다 적은 회사가 있습니다. 강의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불이백보다 송금사립액이 조금 적은 게 있습니다. 회사가 적게 송금사립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의 신고 조정의 14번에서 단기의 수령액, 뺀 금액, 단기의 수령을 송금불산입했죠. 그래서 14에서 16번 뺀 것이 이게 이미 송금에 사립한 부담금 기불입연금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말 신고 조정 송금 사립한 금액 중에 단기 지급한 남은 송금 사립 잔액을 뜻하는 거예요. 단기의 세무 조정 직전의 잔액이죠. 17번 금액이 7번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13번의 연금의 기말 잔액에서 기불입 연금 17번 뺀 것이 단기 한도가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한도가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9번으로 올라갑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제 삭제 직전이니까 잘 보시고 갑니다. 이렇게 가서 17번이 7번 가고 18번이 두 번째 한데 9번으로 갑니다. 자, 지우시겠습니다. 자, 좀 올릴게요. 그래서 넘어온 상태가 돼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연금의 단기에 설정 직전의 송금 사립액, 그 다음에 18번이 연금 예치금 기준 한도 여기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추계 기준 한도 갑니다. 1번 금액, 작성한 1번 금액은 요거는 32호 양식 22번과 똑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좀 전에 양식이 있었죠? 자, 여러분 살짝 지우고 다시 한번 갔다가 올게요. 보시면 자, 위에 요거 27억 있죠. 요거 얘가 그대로 여기 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보상 잔액은 장보상. 자, 부인액은 아까 보셨죠? 요 부인액이 왜 24억 4천이면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전기말 퇴충 부인액이 18억에 했어. 아까 송금사립 4억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부인액이 10억 4천이 위에서 부인됐잖아요. 그래서 24억 4천이 되는 겁니다. 회사 설정액이 부인됐으니까요. 그럼 2번의 장부상 잔액에서 세무상 부인액 뺀 나머지가 이게 세무상의 퇴충 잔액이죠. 3번은 뭐 DC형 연금 가입한 자의 설정 전의 잔액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여기 5번이 결국 세무상 퇴충 잔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요. 세무상 퇴충 잔액이 돼요. 자, 1번의 추계에서 5번의 세무상 퇴충 잔액을 뺀 것이 이제 단기에 불입할 수 있는 최고의 한도죠. 너네가 회사에서 여유만 있다면 다 불입해라. 그래서 1번에서 5번 뺀 금액이 여기에 이제 누적 기준의 한도, 불입의 최고 금액이죠. 불입 한도를 말합니다. 연금의. 그러니까 이 6번 금액에서 7번의 기불입액을 뺀 것이 단기의 송금사립 한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8번이 이제 뜻하면 추계액 기준의 한도가 될 거고요. 9번이 뭐냐면 예치금 기준의 한도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서 미니가 한도가 회사 송금사립은 신고 조정했기 때문에 결산 조정사항은 여기 안 적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송금사립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강의 듣는 분들 대부분 다가 신고 조정하고 당연히 8번보다 9번이 더 작은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혹시나 8번보다 9번이 더 큰 경우는요. 8번이 적은 경우는 단기에 불입은 많이 했지만 송금사립이 적게 한 경우니까 이 경우는 조금 뭐 실무상 모순점은 있지만 원래 불입할 때 그만큼 조금 적게 불입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금액이랑 일치해야 되는데 14번이 19번하고 일치한 것이 일반적인 건데요. 일치를 안 하고
14번이 더 큰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4번이 19번보다 더 작은 회사가 있어요. 이 경우는 불이백보다 송금산입액이 적어요. 불이백만큼 적게 불이백, 송금산입액. 그럼 이런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이 8번 금액과 9번 금액 비교하면 일반적으로 8번이 9번보다 당연히 커야 되는데 이 경우는 반대로죠. 9번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송금산입을 적게 하는 거죠. 이 강의를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동영상 강의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12월 말 이전에 보신다면 9번이 8번보다 더 큰 회사는 불입을 하고 송금산입을 적게 했으니까 이 경우는 단기에 불이백을 조금 그만큼 줄이시라는 얘기죠. 과거에 불입한 금액 중에서 송금살입 못한 금액을 단기에 송금살입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말 이해 잘 되는가 모르겠네요. 불입액을 좀 줄이자는 얘기죠. 불입만 많이 하고 송금살입 적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니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요. 양식 끝나고 세무조정상 기입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계산서 송금살입하고 입금살입한 내용 여기 적고요. 자, 중금액 적고 그 다음에 퇴충한도초가 신고조정 요걸 금액 그대로 얼표에 옮겨 적습니다. 자, 적으시면요. 18억에 4억 정리되고요. 감수로 정리하고 금액이죠. 그 다음에 신고조정 정리하고 한도초가 적고 24억 4천 구하고 연금의 신고조정 10억을 송금살 이렇게 하는 구조입니다. 됐나요? 자, 퇴충조정계산서 연금이 좀 어려우니까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